네, 경희 피레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조갑박리증,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가 분리가 되는 그런 뇌일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에서와 같이 이 뇌일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왜 공간이 생길까요? 왜 박리가 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조갑박리증도 하나의 질환인데요. 질환이 발생했다. 내 몸이 병에 걸렸다. 자, 내 몸에 병에 걸렸다는 의미는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질병을 치료하려면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상태,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저는 이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관계에서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내 태어났을 때의 온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면 이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 태어났을 때의 온도, 심부 온도가 빨리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수명이 빨리 단축이 된다는 거죠. 수명이 단축이 된다는 의미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빨리 사망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조갑박리증도 이러한 심부 온도의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의 질병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조갑박리증, 손, 발 끝에서 생기는 그 미세한 정상일지라도 저는 내 몸속 온도를 최적화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치료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요. 항시 37도를 일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체온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 끊임없는 생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반대로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인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온도 내려가고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온도를 높여서 항시 체온 37도로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이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겼다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내 몸속 온도가 낮아졌을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만 좀 기억하면서 조갑박리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때, 내 몸에서 장기화되고 반복적으로 심부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내 몸에 어떠한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생기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바로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이 염증이 조갑 끝에서부터, 뇌일 끝에서부터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피부 온도가 상승될 때 피부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이 생기죠. 자, 왜 따갑고 화끈거릴까요?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화상을 입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이 약화됩니다.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되죠. 온도와 표면 장력은 반비례 관계죠. 자,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은 더 강해집니다. 그 힘을 응력이라고 그러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응력은 더 세지죠. 그럼 조직의 변형은 더 심해지고 서양의학에서는 돌연변이가 잘 생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직의 변형, 융기, 돌출, 비대, 정식과 같은 정식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구진, 팽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다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생기게 되었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조갑박리증에 있어서 모공이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공이 다칠 때 어느 한쪽으로 열이 확 쏠려버립니다. 내 몸 전신으로 열이 골고루 분산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모공이 다칠 때는 손, 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다칩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마찰이 많은 곳, 손끝, 발끝 쪽이 되겠죠. 자, 그쪽으로 열이 확 쏠려버리면 그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이 모공이 닫히면 조갑하 피부까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자, 그럼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조갑하 피부 사이에서의 그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 점착성이 줄어들 때 체종 바깥에 있는 그 각질 세포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피부 하, 조갑하 피부에서의 각질이 떨어져 나갈 때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죠. 바로 그게 박리 현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박리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 간혹 무한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열이 쏠리는 곳으로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갑 박리증 환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상체에서 땀이 또 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자, 일단은 신본도가 내려가면 이 네 가지의 생리 병리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조갑 박리증은 조갑으로의 열 에너지가 과도하게 쏠려서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조갑체와 조갑 피부 사이 간에 그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점착성이 줄어들어서 미세 각질이 떨어져 나가서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공간이 생긴 그 박리 현상이 생긴 조갑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갑 박리증의 증상 이거 한번 잘 보시죠. 너무나 뭐 쉽게 이런 증상들이 조갑 박리증인데요.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 사이에 작은 각질들이 생겨서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갑체와 조갑하 사이가 분리가 되는 박리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고요. 미세 각질이 많이 발생하고 또 내일이 두터워지고 혹 또 피부병으로 인한 이러한 증상들이 종종 생길 수도 있고요. 모공이 닫혀서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는 이 가려움증까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갑 박리증이 왜 발생했는지 좀 더 썸머리 차원에서 이 조갑 박리증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질병은 저는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니라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자극, 약물, 이온, 또 수술, 환경 여건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 그 작은 기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세포 호흡을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ATP는 ADP에서 인산이 빠져나오는 과정 속에서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 사고를 하고 행동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성의 장애가 생기면은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그때 이내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바로 명령을 내려버리죠. 체열의 방출을 줄이라고. 그때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자, 모공이 닫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손, 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닫혀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열 에너지는 원활하게 방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데 그때 마찰이 많은 조갑으로 열이 쏠릴 때 그 조갑하 주변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갑에 염증이 생긴 거죠.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간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모공은 닫혀져 있고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고 그러면 각질과 각질 사이에 그 점착성은 줄어들기 때문에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때 조갑체와 조갑하 피부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조갑박리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갑박리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 발생 기전을 역으로 가면은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하나의 치료 원칙을 세울 수가 있는데 바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좀 열어야 되겠다.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키게 되고요. 열 에너지가 분산이 될 때 산소와 영양, 수분 공급이 내일 말초에까지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다. 자, 수분 공급이 잘 될 때 내일과 내일체와 바디와 조갑 피부 사이에 그 점착성이 강해집니다.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조갑체와 조갑 피부가 딱 달라붙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갑박리증을 치료해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갑박리증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은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리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만이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서서히 모공이 열리겠죠. 모공이 닫힐 때는 손발 끝에서 닫혔지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공이 서서히 심장에서 손발 끝으로 모공이 열리면서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때 이 조갑박리증은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피부 온도가 높다고 강제적으로 피부 온도를 이렇게 낮추는 행위를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시키는 방법인데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심부 온도까지 덩달아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더 닫혀버리겠죠? 그러면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또 방출이 안 될 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버리면 마찰이 많은 또 내일 쪽으로 열이 쏠리면 내일 주변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염증이 되기 때문에 무한 반복의 악순환만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치료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조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심부 온도 올려서 피부 온도 낮춰서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한의원은 모든 질병을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질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타의원 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치료를 해드리고 있다. 제가 임상 지금 거의 36년째인데요. 서서히 이 방식대로 치료를 해본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한의원은 이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또 염증을 치료해주는 청열 해독지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주는 발한 해독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약재들을 복합 처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피레토탄, 피레토환, 피레토연고입니다. 자, 이러한 약재들을 처방을 해드리면서 생활 운동 식이요법을 병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생활 운동 식이요법도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환자분들한테 티칭을 해드리고 영양학적 관점에서 식이요법을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완전한 치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료의 차이는 효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의원은 이 피레토 세라피를 개발했는데 항시 이 황제 내경의 문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인여 천지 상참야라. 사람은 천지와 더불어서 서로 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바로 그것은 이를 상응야라. 해와 달과 같이 서로 상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인간도 인체 물리학적,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천지의 기운, 또 천지의 법칙 또한 인체에 영향을 다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행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기압이 떨어집니다. 기압이 떨어지면 인체에서의 기압도 떨어지는 거죠. 바로 사람과 천지의 그 기운이 서로 다 관여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고, 달과 해와 같이 서로 상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리 법칙에 순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질환은 천리 법칙에 역행할 때 인체는 망가지게 됩니다. 자, 천리에 순응하는 순간 인체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이론 또한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물리 법칙에 절대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3대 치료 원칙, 심부 온도를 낮춰서도 안 되겠고 피부 온도를 높여서도 안 되겠고 모공을 닫아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심중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병을 치료할 때는 3대 치료 원칙, 심부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킬 때만이 내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조각 박리증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